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6월 16일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온 여러가지 뉴스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뉴스가 이 해수공무원 피살과 관련된 정부 당국, 즉 대통령 안보실, 그 다음에 국방부 해경 발표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유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해수부 피살 그 공무원과 관련된 정부 당 관계기관의 발표 내용,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측근 중에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민주당이 입장 못 내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쩔쩔매고 있죠.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질타가 심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이 방탄조끼를 입혀가지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대로 이 관련 정보 일부를 공개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딱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이 국방부와 그 다음에 해경이 가지고 있는 이 관련 자료들, 그리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해수부 공무원이 자기 발로 월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한 근거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경에서도요, 수사 종결을 선언했고, 이제 남은 것은 유가족이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요, 유가족들의 이러한 이제 신청, 그야말로 이제 피살과 관련해 가지고요, 순직 처리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순직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해수부는 유족들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함과 아울러서 당시 자진해서 월북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연 누가 그런 결론을 냈는지, 누가 최고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이 관련 책임 살인 방조죄,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오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했고요. 이제 마침 아들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큰 생일을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내일 아들도 별도의 또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이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이제 왜 그렇게 그럼 자진월북했다고 단정을 했느냐, 이 의도를 지금 알아내는 것이 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이 과제가 아닌가, 숙제물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진월북했다라고 단정을 했는 그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분석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의도를 단독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그 의도까지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랄까 관련 당국, 이거는 마침 그 당시에요, 9월 21일 날 실종이 돼서 22일 날 피살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23일 날 새벽에 유엔 이 화상 연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뭐에 홀딱 빠져 있었죠? 바로 종전선언에 홀딱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김정은과의 이 정상회담, 여기에 올인했잖아요, 5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수부 이 공무원의 피살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도 입장문 사살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유물을 태웠다, 기름을 부어서, 이거는 이제 북한이 직접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자, 그러면 자진월북을 했다라고 해야만이 대북 유화 조치, 대북 대화 전략, 그리고 김정은을 우상같이 떠받치는 문재인 정권의 기조,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대북 대화 전략 차원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제1의 직무, 이거를 망각한 채 그냥 자진 월북해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이 쏘았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당시 2020년 9월
그 당시의 전문가들의 평가와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 성향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김정은과의 대화를 최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보호막에서 제거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권이다. 여기에 저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요, 이 추가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밝혀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볼 때는 그것이 분명한데, 이런 합리적인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요, 이게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아니라요, 신정부, 즉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내린 최소한의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갈등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은폐하려고 하는 정권의 은폐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는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다 찾아내서 억울함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야말로 이 기본 임무를 밝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오늘 이제 대통령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관련 기관에서 쭉, 조사를 해왔는데, 월보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까지만 지금 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유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중간에 말이죠, 9월 21일 날 실종이 돼가지고 22일 날 피살이 돼서 이제 22일과 24일 날 우리 정부가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25일 날 북한의 입장을 발표했고 27일 날 다시 우리가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이 사고가 21일 날 났는데 22일 날 그 다음 날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22일 날 이렇게 22일 날 실종됐다 이렇게 발표하고 24일 날 서해 우리 국민 실종 사건 관련 입장문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만행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책임론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4일 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25일 날 북한에서 대남 통지문을 통해서 뭐라고 입장을 발표했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그래서 불법 침입자로 돼 있어요. 불법 침입자. 예, 그러니까 자진해서 월북이면 저는 월북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북한에서는요,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만 보더라도 자진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하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소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그런데 24일 날 만행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다가요, 북한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27일 날, 25일 날 북한이 나왔고 이틀 후에 27일 날 뭐라고 했냐면, 이 만행이라는 주장이 이제 바뀌어져요. 뭐라고 바뀌느냐.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 이렇게 24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3일 뒤인 27일 날에는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그래요. 추정.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입장을 3일 만에 국방부가 바뀌었느냐? 이 바뀐 것은 청와대의 지침 때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청와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침을 바꾸도록 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충분하게 추가적인 수사, 조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 북한이 뭐 이 공동조사 응합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유엔 인권 관련 기관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 대북 인권 보호관, 대북 인권 유엔의 이 담당관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남북 양국의 이 공동조사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은 한국 정부도 북한 정부도 일체 유엔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9개월이 돼서야, 오늘에서야 이제 관련 내용, 국방부도 이 해경도요, 이 공통된 내용은 바로 뭐냐, 쭉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 이거를 명확히 밝힌다. 이게 이제 오늘 해경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피살 공무원 유가족 측에서는요. 자, 형 이래진 씨가 여러분들 이번 사고가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이 문제에 관해서 끝까지 파헤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핵심 요지를 보면요. 우선 형과 그 다음에 부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형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 살인 방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방안을 검토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안보실 주요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은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수사라인 전체, 지시라인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요, 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정부 당국에서 입장을 밝히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고 참담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몇 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이제서야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분은 범죄로 본다. 범죄로 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연히 해야 한다.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해경에 대한 분노도 감추지 않고 있어요. 해경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고 해경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을 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인도 해경이 원망스럽고 잘못 수사를 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피살 공무원 이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감사 편지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구 정부의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유족의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응답하는 게 맞다. 민간인이 비인도적인 만행을 당했다면 국가는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만약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 만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고 발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고 해경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왔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유족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자진월북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월북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그 의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자료 열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법부 판단을 받아본 뒤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이 야당은 아직 공식적인 당 입장은 못 내놓고 있어요. 못 내놓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자진월북 근거가 없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다양한 첩보,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 예. 그래서 이 종합적인 판단,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정보 뭐냐? 바로 그 당시에는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군 특수정보는요, 이 법원에서도 이 비공개 결정했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해경 발표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정쩡한 결론이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안이 생명인 남북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국가적 자해행위를 누가 했어요? 이거 문재인 정권 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게 가장 중요한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임무인데, 바로 이러한 이 헌법상의 의무보다는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우선적인 방점을 두는 바람에 국가적 자유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한테 돌려 씌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군 특수정보 이거를 악용,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로 이 악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가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윤건영 의원 혼자서만 입장을 내놓고 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국민의 생명에 해당되는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이거를 갖다가 이 재물로 김정은한테 박힌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정당한 비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말이죠, 민주당이 얼마나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무식하냐, 한마디로. 이걸 보면요, 오늘이 말이죠, 이 제1연평 해전, 그러니까 이 23주년이 됩니다. 99년 6월 15일 날 제1연평 해전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 함정 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북한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사망자도 20명. 그런데 우리 한국 측에서는요, 이 고속정과 초계함이 일부 파손됐지만은 전사자는 없고 장병 7명만 부상당해서 국군 수도병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전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뭐라고 입장문을 낸 줄 아세요? 이거를 갖다가요,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망한 장병이 없는데 어떻게 유가족이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안보, 북한과의 어떤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하다. 이거를 민주당의 공식 입장 성명으로 발표하는데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민주당, 이러니 해수부 공무원 운명이야 뭘로 알았겠어요? 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뭐 무심하게 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오늘 이 입장문을 보면 23년 전 오늘 제1연평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을 패퇴시켰다. 민주당의 서해 수호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힘쓰겠다. 지금도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국뽕 장병들께 감사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거. 위로, 유가족께. 야,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니까 슬그머니 관련 SNS는 전부 다 지웠다고 합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가요, 오늘 양산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덕수 총리는요, 사실상 이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DJ 정부에서 아주 큰 공직을 많이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일 때 총리로 일했어요. 그런 관계.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전직 대통령, 또 이 예우 차원에서도 이제 뭐 갔겠죠.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 합법적 시위와 그 다음에 집회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기는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환담을 했는데 오후 4시부터 이 평산마을에서의 소박한 일상 이야기,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엄중함,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을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당선인 만났을 때와 똑같이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맞았고, 갈색 반소매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워싱턴을 긴급 방문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이 귀국 관련해서 이 기자들한테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향,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요, 지난번 5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개최로 해서
조성된 한미동맹 확대 강화 모멘텀을 만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문제, 동맹 현안, 공급망 확보와 같은 안보와 실질 협력 분야에 걸쳐서 내실 있는 협의를 가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정 중 하나라는데 양측이 동의했고,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조기 재가동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일치된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 이거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동시에 한미는 유연하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상무장관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상무장관을 만나서 이 한미동맹이 이 안보 영역을 넘어서 경제기술 동맹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경제안보와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양국의 외교 상무장관이 참석하는 2+2 경제안보 회담을 신선하는 것을 제안했고, 양측이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요,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간 전략적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미국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는 이제 제대로 된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